안녕하세요. 장기하TV 장기하입니다. 오늘은 그 라이프 중에 심플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 해서 심플한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심플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되고, 그리고 너무 복잡한 그런 삶 속에서 단순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그 심플한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소유냐 존재냐.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은 가난을 하나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가난이라는 말은 사실 돈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품이 깨끗하고 물질적인 욕심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가난과 공의 사상을 비교하는 연구 끝에 우리들은 그 모든 욕심을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칼라일에게 영향을 준 인물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나 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공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자세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에서 사실 가난은 외적인 것 또는 즉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욕심이 없는 내적인 가난을 뜻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자아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갈망과 소유욕에서 비롯되어 모든 위대한 스승들 또는 삶에서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함을 공통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돈을 많이 가졌음에도 궁핍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보았고, 또 그들의 인생에 이런저런 요소를 즐기는 열정을 잃었다고 생각되면서 또 젊은 시절의 소박한 기쁨을 더 이상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같습니다. 젊은 시대의 그 소박한 기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자신이 지금 가장 하고 있는 일에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면 젊은 시절엔 그것도 행복한 거고 또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그때 심플하게 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갈수록 더 저희들은 욕심을 더 내게 됩니다. 에리 프롬이 말했듯이 꽃을 바라보는 것은 존재하는 삶의 방식이고 꽃을 타는 것은 소유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고 소유의 여부가 남들에게 달린 어떤 경우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존재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 한 칸에 침대 하나, 식탁 하나, 컴퓨터 한 대, 약간의 조리도구, 옷 몇 벌만 가지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도 현재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장식품은 하나도 없는 그런 집들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지옥에 있는 기분이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있는 기분이겠습니까? 그 기분의 느낌에 따라서 틀리겠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연습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물건들 앞에 초연해지죠. 저는 말하자면 운명이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는 날이 왔을 때라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초연해서 불행해지지 않으려고 사실 사치를 멀리 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물건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난하게 사는 연습은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고급 원두 커피만 마시고 살았다면 일주일 정도는 인스턴트 커피도 마셔볼 수 있고 또 원두 커피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삶은 세속적인 삶만큼이나 어리석으며 실현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용을 지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손에 쥐려는 태도와 팔짱을 끼고 또 그저 내버려 두는 태도 사이에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만 전념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거나 하려는 일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포기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언제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일이든 직업적이든 가정적이든 그 결정이 관계된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이 덕목이라 하더라도 물론 먹고 살 만큼은 있어야 하겠지요. 자신의 존엄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재정적 안정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가난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자발적으로 집착을 버리면 분수를 지키고 검소하게 살면서 인생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한 삶과 더불어 스스로 선택한 가난은 훗날 풍요로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가난하게 살면서 물건을 겉모습이 아닌 실용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법을 배워가며 또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물건을 소유할 때는 이를 각오가 미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물건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편이 견디기에 더 쉽기 때문이지요. 물질적으로 집착할 게 없으면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집착이 사라집니다. 이 모든 집착을 버리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거절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지요. 집착, 욕심, 결핍을 길들이고 또 이 모두가 평화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부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은 오히려 원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욕심내지 않기 때문이지요. 부의 척도는 필요한 것이 필요한 만큼 있느냐 이것입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 가난한 게 아니라 언제나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사람이 사실 가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난에 자신을 맞출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산다는 것은 사실은 또 어렵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심플하게 사는 것에 검소하면서도 현명하게 또 우호하게 살아가는 방법. 이 심플한 삶은 충분하다라는 마법과 같은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충분하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아가기에 충분하고 먹기에 충분하고 만족하기에 충분한 정도는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충분함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초연하고 유연하게 평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에 대해 초연하면 사람과 경직된 원칙에 대해서도 초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응력은 향상되고 모든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비워내면 더 이상 집착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삶은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며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 잃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의 본질과 아름다움, 완벽함을 위해서 스스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심플한 삶. 그래서 심플한 삶에 대해서 한번 이제 그 나이에 따라 물론 틀리지만 젊은 사람도 앞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나의 행복을 오롯이 가져가면서 심플하게 살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서 이번 테마는 그렇게 미니멀 라이프, 심플 라이프, 심플에 대한 것으로서 한번 나눠볼까 해서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서두에 지금 심플한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주제를 조금씩 나눠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심플한 삶은 이 모든 것을 즐길 줄 아는 것, 가장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에 기쁨을 주는 것도 바로 이 심플한 삶입니다. 인생 전반부에는 쾌락을 맛보고 갖고 싶은 것을 가져보고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포기하는 것 역시 하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일상의 사소한 쾌락과는 다른 것에 달려있음을 깨달아야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에 시간과 인생,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또 물건을 쌓아두고 소유물을 늘리고 먹고 마시고 강렬한 감정을 맛보며 쾌락을 쫓습니다. 힘과 지혜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잊은 채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욕심내고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내 것은 같은 말은 우리를 얽매어서 노예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은 부와 돈, 권력, 명성을 소유하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원하다, 손에 넣다, 쌓다, 집착하다라는 동사들과 결국 같은 뜻입니다. 물론 그러한 행동은 인간의 전형적인 요구이기도 하고 그러나 집착하고 소유하고 그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초연함은 포기를 통해 얻는 열매이며 포기는 초연함에 이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포기는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포기를 하려면 포기할 것을 선택하려면 분별 있는 목표를 정해야 하고 멀리 가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 없이 침착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포기와 초연함은 며칠 만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가진 그 소유물을 모두 버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포기는 마음가짐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떤 것이든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하듯이 자신의 일부가 아니었던 것을 단번에 자기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무 것에도 종속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스스로를 다스리면 당신은 우리가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훨씬 더 낙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잘 살기 위한 최고의 비결은 바로 포기를 하고 초연함을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심플한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모든 형태의 소유물을 포기하거나 외딴 곳에 홀로 산다고 해서 심플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무한한 세상과 소통해야만 심플한 삶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겸손과 연민을 실천하기 위해 꼭 정규적인 공동체에 소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상관은 상관없이 형식만 남은 종교는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겸손과 연민, 정직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사는 방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언제나 가장 많이 갖고 가장 많이 아는 최고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항상 자신의 지식과 권력, 돈으로 남을 압도하려고 하는지, 욕심으로 인한 부당함과 편견, 악취미, 낡은 습관습, 적게 소유하고 단순하게 살아갈 때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부당한 부를 누리려면서 사는 것보다는 도리에 맞는 금욕주의로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자동차를 3대나 소유하고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씀씀이가 해프고 사물의 가치를 즐기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위에는 거저 얻을 수 있는데도 이용하지 않는 즐거움이 많다고 보는데 수많은 책이 있는 도서관이나 소풍을 갈 수 있는 숲,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강가나 바닷가, 교육적인 라디오 프로그램은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것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낭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기회가 너무 많아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저 쌓여놓은 물건들은 죽은 물건이라고 본다면 그 물건들을 여러분의 삶이나 시간과 에너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심플한 삶은 물질의 가치를 바르게 평가하고 행복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돈과 시간, 물건을 현명하게 쓰는 균형 잡힌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산다는 것은 단지 간소한 삶에 만족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심플한 삶은 어떤 보다 고결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동경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플한 삶은 모든 것을 즐길 줄 아는 것, 가장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유익하게 이용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많이 소유하지 않는 삶에 또 초라하게 사는 것, 궁핍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소유하지 않으면서 잘 살려면 결핍 앞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며 물질적인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줄 재산은 바로 우리 안에 있고 삶이 풍요롭지 않다면 그 재산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심플한 삶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나갈 텐데 결론은 그 심플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모든 것을 즐길 줄 알고 또 평범하면서 보잘것 없는 것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심플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논하기로 하고 장기화TV의 장기화였습니다.